자, 경우의 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경우의 수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조금 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 단원이 크게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경우의 수고, 두 번째가 순열, 세 번째가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제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건데, 경우의 수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이제 시행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고, 사건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시행과 사건은 구별 좀 해줘야 돼. 시행은 실제로 행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시행은 뭐 주사위를 던졌다, 또는 뭐 동전을 던졌다, 뭐 이런 경우가 지금 시행이 되는 경우고, 시행에 해당하는 경우고, 사건은 뭐냐면 그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 결과. 얘가 시행과 사건이다. 용어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란 말이 나올 거야. 자, 어떤 경우는 A의 경우, B의 경우, 경우의 수를 구해서 어떤 경우는 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곱할 때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고배 법칙이에요. 고배 법칙. 자, 고배 법칙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A의 경우를 구하고 B의 경우를 구해서 서로 곱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고배 법칙이 적용이 되려면, 자, 동시에 일어나거나 또는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 또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가 고배 법칙이 적용이 되고, 그럼 합의 법칙은 동시가 아닌 경우,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경우, 합집합 또는으로 연결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합의 법칙을 적용해주면 돼. 즉 A의 경우, B의 경우 구해서 서로 더하게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 이것만 알면 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룰 만한 문제들은 뭐가 있냐면, 경우에서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이 있는데, 자, 세 번째 문제 유형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뭐 늘 나오는 거지만 주사위 던지는 문제. 주사위를 던져서 뭐 4의 배수가 나온다, 8의 배수가 나온다, 6의 배수가 나온다, 홀수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 주사위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경로 문제가 있어. 경로 문제. 어떤 A, B, C, D, 뭐 여기 A, B, C, D 도시 문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데, 뭐 이렇게 연결해서 경로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 경로 문제가 있고, 세 번째, 그 다음에 항의 개수, 다항식에서 항의 개수 문제가 있어. 개수 문제가 있고, 네 번째, 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훨씬 중요하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거, 약수의 개수 문제도 나오고 약수의 총합 문제도 여기서 다시 나와요. 다섯 번째가 지불 방법, 지불 금액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교란순열, 수용도 써서 나타내는 문제, 수용도를 사용하는 문제. 자, 이거 다섯 개가, 요 네 가지가, 약수의 총합, 지불물, 지불금액. 사실상 약수의 개수하고 총합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만 해주면 되고, 5번, 6번. 요 놈이 제일 중요해. 중요하다. 그 외에 또 중요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기는 해.
7번째가 이제 부정방정식 문제도 나오고, 부정방정식. 그 다음에 8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부정방정식 나왔고, 색깔 칠하는 문제, 색칠하기 문제, 색칠하는 문제. 실제로 많이 어렵게 나오면 이 부분이 좀 까다로워요. 이 부분 좀 까다롭기는 한데, 요거는 문제 많이 보면 자꾸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야, 여기에. 자, 경우의 수, 대략적인 문제가 이렇게 8가지 정도 나온다라는 걸 알고, 이 기본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응용을 해 나가야 돼, 어려운 문제들은.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구체적 문제 볼 건데, 1번 문제는 너무 쉬워서, 1번 문제는 너무 쉬워서 넘어갈 거야. 넘어가고, 발전 문제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발전 문제 575번. 자, 발전 문제 575번을 보면, 자,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 주사위를 몇 개 던진다? 3개 던진다 라고 했어. 그치? 자, 주사위를 3개 던지는데, 1번 문제 먼저. 자, 나오는 A, B, C 3개를 던졌을 때, 곱이 짝수인 경우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짝수. 자, 이제 짝수 홀수의 문제가 나오는데, 곱이 짝수가 나온다. 나오는 경우 너무너무 많아. 하나라도 짝수가 되면, 셋 중,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3개의 숫자 중, 셋 중에서, 하나만 짝수여도, 곱은 짝수가 나와요. 그지? 그러면 짝수가 되는 건 되게 많단 말이야. 얘 짝수, 얘 짝수, 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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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 너무 많아. 그러면 뭐를 구할까? 홀수가 나오는 경우를 구해서 빼주면 돼. 자, 모든 경우의 수는 답이 거의 나온 거나 마찬가지야. 모든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이 될 거야. 36 곱하기 6이니까 얼마가 되지? 216인가? 얘가 216이 나오겠지? 얘는 216. 그 다음에 세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를 구해내자. 홀수가 되려면 세수가 모두 홀수인 경우에만 홀수가 나온다고.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숫자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나와요. 그래서 3, 9, 27 이렇게 나온다. 따라서 곱이 짝수인 경우의 수는 216에서 27을 빼주면 돼. 알겠지? 그러면 이 숫자가 얼마가 나오냐면 189. 얘가 1번에 대한 답. 자, 2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안 어렵지? 발전 문제 치고는. 자, 이번에는 세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야. 이게 조금 더 어렵다. 어쨌든 간에.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 곱은 쉬운데 합은 조금 어려워. 자, 합이 짝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숫자 3개를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경우가 많이 나온다. 그지? 세수가 짝수가 되던가 아니면 홀수의 개수가 짝수개가 나와줘야 돼. 여기가 짝수가 되고 홀수가 되는 경우 또는 여기가 홀수가 나오고 여기가 짝수가 나오고 세 번째가 홀수가 되는 경우 또는 첫 번째 홀수, 두 번째 홀수, 세 번째 짝수가 되는 경우 이거 4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한번 보자. 각각 구해주면 되지, 바로. 짝수가 되려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죠? 짝수, 홀수가 되려면 마찬가지야.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나온다고. 그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 즉 27이 모두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오네요. 7, 4, 28, 2, 4는 8이니까 108, 108개가 나와. 여기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를 잘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문제 한번 보자. 자, 익힘 2번 문제. 익힘 2번 문제.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라고 했어.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하자.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또 어렵다. 합성함수. 그지? 합성함수 만들어내면 되겠죠? 합성함수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첫 번째. 왜냐면 1차 1차식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얘는. 자, y는 f 괄호 gx 한번 봅시다. 그러면 f에 있는 x 자리마다 gx를 대입해주면 돼. f에 나와 있는 x 자리, 요 자리에다가 gx를 그대로 대입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a-4에다가 자, x 자리에다가 gx 그대로 씁시다. 3-bx 더하기 2 플러스 6 이렇게 나온다고. 정리해보면 a-4 3-bx가 되고 더하기 2a-8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죠?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인데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기울기를 가지면, 즉 기울기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x절편 가집니다. x절편이 무조건 있어. 즉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x축과 무조건 만나게 돼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x축과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기울기가 0이면 되겠구나. 0. 즉 이런 그래프가 되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기울기를 0 만드는 숫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두 번째. A가 4가 돼버리면, Y는 얼마가 돼? Y는 4 집어넣어봐. 여기는 0이 될 거고, 4 집어넣어봐. 8-2, Y는 6이 되면서 무조건 X축과 만나지 않는다. X축과의 교점이 없다. 오케이? 그럼 B는 이때는 아무거나 돼도 상관이 없어. B의 값은 1이 돼도 되고 2가 돼도 되고 6까지 다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B가 3인 경우도 한번 봅시다. B가 3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지? B가 3 돼버리면 Y는 2A-2가 나와. 이 경우에는 생각 좀 해줘야 되는데 A가 1이 돼버리면 Y는 0이 되면서 X축과 무수히 많은 교점을 가져. 교점이 무수히 많게 된다고. 그러면 A가 2가 돼도 상관이 없고 2부터 5까지 숫자는 상관이 없어. 그치? 자, 그럼 한번 보자. 자, 여기에서 6개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1 제외한 5개가 나오는데 그럼 모두 11개냐? 아니겠지? 그죠? 총 11개. 이게 제일 많은 오답이야. 왜 오답이 되지? 자,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이걸 순서상으로 한번 적어보면 4,1, 4,2 이렇게 해서 4,6까지 나올 거고 얘를 순서상으로 적어보면 2,3, 3,3,
4,3, 5,3, 아, 미안. 여기가 5가 아니라 6이지. 미안. 6,3까지 나와. 자, 4,3 쓰진 않았지만 여기 4,3 있겠지. 한 개가 중복이 되네. 따라서 11개가 정답이 아니라 11개 11-1 즉 10개가 답이 돼야 돼. 알겠지? 그래서 총 10가지. 이해가죠? 좀 주의하자. 항상 해놓거나 순서상으로 나타내보면 쉽게 눈에 보여. 자, 2번 문제. 자, 세 번째. 자, 익힘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익힘 3번 문제. 자,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에 관련된 문제.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자. 문제부터 읽어보면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있어. 1부터 5까지. 하나씩 적힌 구슬 5개가 주머니 속에 있어. 한 개씩. 한 개를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 속에 넣는다. 자, 요 놈을 우리는 아는 사람 알고 있겠지. 요 얘기가 어떤 얘기가 된다? 복원 추출에 관련된 얘기야. 복원 추출. 즉, 항상 원래 상태대로 만들어 놓고 다시 시행을 하는 경우를 얘기해. 이러한 시행을 3번 한다라고 해서 똑같은 상태에서 공을 뽑는 거야. 그걸 3번 하는 거야. 차례대로 ABC라고 했을 때, 자, 요 값이 지금 짝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짝수가 되는 경우.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짝수가 되는 경우, 숫자 2개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를 먼저 큰 덩어리 먼저 봐줘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A가 얘가 짝수가 되고, B, C가 짝수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홀수가 되고, 그 다음에 B, C가 홀수가 되는 경우. 짝수 더하기 짝수가 짝수가 되고 홀수 더하기 홀수가 짝수가 될 거야. 그지? 요 경우만 찾아주면 돼. 그러면 A가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가지 나온다? 얘는 어렵지 않다면 얘는 3가지밖에 안 나와요. 자, B, C가 짝수가 되는 경우. 자, 이걸 먼저 풀지 말고 여기를 먼저 풀어줘. 여기를. 자, B, C가 홀수가 되는 경우는 둘 다 홀수일 때밖에 없어. 3 곱하기 3. 즉, 둘 다 홀수일 때. 둘 다 홀수일 때만 홀수가 나와요. 곱은 3 곱하기 3에서 모두 9가지가 나와. 그러면 이 경우는 몇 가지가 될까? 6 곱하기 6, 즉 36에서 9를 뺀 결과, 즉 홀수가 아닌 경우는 다 짝수가 된단 말이야. 2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는 3 곱하기 27에서 81가지가 나오고, 여기서는 홀수가 되는 경우 3가지니까 3 곱하기 9에서 27이 나온다고. 따라서 이 값이 짝수가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내면 얼마가 되지? 짝수 얘가 81, 27 해서 미안 1부터 5까지네. 내가 잘못 봤다. 1부터 주사인 줄 알았어. 그럼 짝수가 되는 경우는 여기는 어떻게 된다? 여기는 2가지밖에 없네. 그치? 여기가 2가 나오고 2가 되고 2가 나왔을 때 27. 그래서 요 경우가 아니지. 요 경우가 아니고 2 곱하기 27에서 54가 나오고 홀수가 되는 경우도 여기 다시 봐야 되겠다. 미안. 다시 봅시다. 지우고 다시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1부터 5까지니까 홀수는 1, 3, 5, 짝수는 2, 4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 자, A가
홀수가 되고, 그 다음에 B, C가 홀수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짝수가 나오고 B, C가 짝수가 되는 경우, 이렇게 먼저 보자. 홀수가 되는 경우 세 가지, 홀수가 되는 경우 3 곱하기 3. 그래서 얘는 27가지가 나오고, 자, BC가 짝수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지? 그러면 얘는 A가 짝수가 되는 경우는 2가지가 나오고, 그죠? BC가 짝수가 되는 경우가 5 곱하기 5에서 빼자. 홀수가 되는 경우 9를 뺍시다. 그러면 몇 가지가 되지? 2 곱하기 25에서 9를 빼면 16. 그래서 32가 나오나? 그죠? 그래서 답은 27 더하기 32, 59가지가 나와. 얘가지. 미안. 주사위로 잘못 봤어.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자, 익힘 4번 한번 봅시다. 익힘 4번. 자, 곱해법칙 항의 개수 문제인데, 자, 항의 개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항의 개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우리가 흔히 아는 문제,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보면 되게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자, 이거 먼저 보자. A 더하기 B하고 X 더하기 Y하고 한번 해보자. 그냥 쭉 풀어서 쓰면 AX가 될 거고, AY가 될 거고, BX가 될 거고, BY가 될 거야. 그래서 항이 모두 몇 개? 4개가 만들어져. 이 4개가 어떻게 해서 나왔다? 결국은 첫 번째 항에서 여기에서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 여기에서 선택 가능한 항의 개수가 2개가 되고, 그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선택 가능한 항의 개수도 모두 몇 개가 된다? 2개가 돼. 그지? 따라서 2 곱하기 2에서 4개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단 말이야. 똑같아요.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대로 봅시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문제는 XY 첫 번째 항에서 선택 가능한 경우가 모두 몇 가지? 2가지. 여기서는 3가지. 그래서 2 곱하기 3에서 6개의 항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크게 봐줘. 요렇게 봐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3 곱하기 2에서 6개가 나올 거야. 여기는 2 곱하기 2에서 4개가 나올 거고, 플러스니까 어차피 더하기로 연결된단 말이야. 얘하고 얘가 계산이 되진 않아. 여기하고는 계산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는 10가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 지금 제곱이지. 제곱이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봐주냐 하면, 얘를 쭉 풀어서 써주면 몇 개가 나오더라?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얘를 A-B, A-B, X 더하기 Y 더하기 Z, X 더하기 Y 더하기 Z, 뭐 이렇게 해서 풀어줘도 돼. 그럼 이렇게 해서 풀거나, 그런데 우리는 간단한 제곱식은 할 수 있잖아.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되고, 알겠니? 이거 2 곱하기 2 하면 안 돼. 왜냐면 2 곱하기 2 해버리면 얘는 같은 항이 나온단 말이야. AB 같은 항이 있단 말이야. 그걸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그럼 요 놈도 계산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2XY 2YZ 더하기 2ZX. 내가 저렇게 쓴 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얘를 가지고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알겠니?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여기에서는 동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9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모두 몇 개의 항이 있는 거야? 6개밖에 없지. 여기서 몇 개? 3개밖에 없다고. 2 곱하기 해서 4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6에서 모두 몇 개? 18개가 나와요.
오케이? 자, 여기 3번만 좀 주의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5번 약수의 개수 문제 한번 보자. 자, 약수의 개수 총합 다들 잘 알고 있지?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우선 첫 번째 약수의 개수는 어떤 수가 A의 X승, B의 Y승, C의 Z승이라고 얘기하면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치수 플러스 1이야. 치수 플러스 1. 알겠네? 얘는 치수 플러스 1만 기억을 해줘.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여기는 0승부터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그 0승부터 해서 X승까지 되는 거니까 NX 플러스 1개가 나와. 여기서는. 자, 약수의 총합 한번 봅시다. 총합은 어떻게 하더라? 자, 얘는 A의 0승, A의 1승, 점점해서 A의 X승까지. 마찬가지로 B의 0승부터 시작해서 B의 Y승까지. 그 다음에 C의 0승부터 시작을 해서 C의 Z승까지. 이걸 다 곱하면 된다고. 그래서 기억을 할 때 얘는 0부터 치수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줘. 0부터 치수까지야. 자, 간단한 예로 요 위에 거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할게. 추가 설명 조금 할게요. 우리가 12라는 숫자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12라는 숫자가 있어. 어떤 숫자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 있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자, 약수를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둬야 돼. 약수는 2가 지금 두 개가 있단 말이야. 2에 1승이 있고 2에 2승이 있지만 나는 2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고 3도 하나도 선택하지 않겠다. 2의 0승에다 3의 0승 곱하고 3의 1승 하나 곱하고 그 다음에 2의 1승에다가 3의 0승을 곱하고 3의 1승 하나 곱하고 2의 제곱에다가 3의 0승을 곱하고 3의 1승을 곱한단 말이야. 그럼 모든 약수가 다 나와. 즉 우리가 여기 앞자리에 선택할 수 있는 숫자가 0승부터 시작을 해서 0부터 시작을 해서 2까지 나올 수가 있고 뒷자리에도 0부터 시작을 해서 1까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숫자가 3가지, 뒷자리 여기 뒤에 부분을 선택하는 경우가 2가지. 그래서 얘는 6가지가 나오는 거야. 알겠네? 자, 그러면 약수의 총합은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느냐? 자, 약수의 총합도 한번 보면 이거 다 한번 더하기 한번 해볼래? 자, 2개씩 묶어서 한번 계산을 해줘. 요렇게 2개 묶어서 보면 자, 앞에 놈은 2의 0승으로 묶여져 나오면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이 될 거고 2의 1승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이 될 거고 2의 제곱 3의 0승 3의 1승이 나온다고. 그래서 2의 0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제곱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 이렇게 했더니 모든 합이 다 나와. 결국은 2의 0승부터 2의 제곱까지 3의 0승부터 3의 1승까지 그대로 쓴 거. 알겠지?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러면 자, 문제 간단히 하자. 요거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한 거고. 자, 우선은 나는 70이라는 숫자를 보면 70이라는 숫자는 8, 9, 70이니까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 나온다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나와?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3, 12. 그 다음에 두 번째 총합은 어떻게 나올까? 총합은 자 2의 0승, 2의 1승, 2의 제곱, 2의 3승 괄호 3의 0승, 3의 1승, 3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이 되고 얘는 1 더하기 3 더하기 9가 나오고 그래서 15 곱하기 13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계산해보면 195가 나와요. 195. 자, 12n승의 약수의 개수가 66일 때, 자, 약수의 개수가 66. 자, 인수 n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3번 문제 봅시다. 12n승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n승. 따라서 2의 2n승이 되고 곱하기 3의 n승이 나와요. 자, 약수의 개수 어떻게 된다고? 2n 플러스 1, n 플러스 1 했더니 66이 나온 거예요. 그치? 숫자 뭐가 될까? 5? 그치? n에 5를 쓰게 되면 여기는 11이 나오고 5 쓰게 되면 6이 나와서 66 나온다. 아니면 풀어서 2차 방정식을 풀던가. 따라서 n은 5예요. 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자, 도루묵 문제 한번 봅시다. 도루묵 문제. 자, 도루묵의 경우의 숫자인데 합의 법칙이 있고 곱의 법칙의 활용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다면 별로 어려운 건 없어. 자, 이 문제는 옆에다가 메모 하나만 해둡시다. 뭐라고 쓰냐면 첫 번째, 항상 이런 형태의 문제는 경로를 먼저 설정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각 경로마다 경로별로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기 해주면 되고 연속해서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기 해주면 되고 각각의 경로는 다 더해주면 돼. 자, 우선 문제 한번 봅시다. 자,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쳐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숫자. P 지점 거친다라고 했어. 1번은 안 어려워. 1번은 A에서 P 지점을 거쳐서 B 지점으로 간다라고 했어.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 모두 몇 가지? 3가지. P에서 B로 가는 경우는 2가지. 그래서 얘는 6가지가 되고. 자, 두 번째.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숫자인데 A에서 B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A에서 P로 가서 B로 가거나 또는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거나 그지? 또는이야 그죠? 어떤 한 사람이 P를 거쳐서 B로 가는데 동시에 Q를 거쳐서 B로 갈 수는 없단 말이야. 아,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구나. 따라서 이 경우는 A에서 P로 가는 경우 3 곱하기 2 해서 얘는 6이 나왔고 아까 A에서 Q로 가는 경우 2가지 Q에서 B로 가는 경우 4가지 그래서 8가지가 나와. 그래서 또는의 경우니까 따라서 6 더하기 8에서 모두 몇 가지? 14가지가 될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왕복을 하는데 왕복이라고 했어. 왕복 P를 반드시 거쳐줘야 되고 오직 한 번만 지나가야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경로를 만들어내는데 갈 때 P를 거치는 경우 즉 A에서 P로 가서 B로 가서 Q 거쳐서 다시 A로 오거나 또는 A에서 처음에 갈 때는 Q로 갔다가 올 때 P를 거쳐서 와도 되겠지. 그죠? 그러면 자, 이 경우는 A에서 P로 가는 경우 3가지, P에서 B로 가는 경우 2가지, B에서 Q로 가는 경우 4가지, 그 다음에 Q에서 A로 가는 경우 2가지. 그지? 그래서 6, 8이 48. 얘도 순서만 다를 뿐 A, Q, A에서 Q로 가는 경우 2가지, Q에서 B로 가는 경우 4가지 이거 있고 B에서 P로 가는 경우 2가지, 3가지 순서만 다를 뿐 곱은 똑같단 말이에요. 얘도 막 8가지가 나와. 따라서 얘는 96. 이해가 안 어렵지? 경로만 잘 설정을 해주면 돼.
그 다음 자 이제 부정방정식 자 부정방정식도 메모 하나만 해주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자 여기에서는 그냥 하나만 기억을 하자. 개수가 큰 문자를 기준으로 해주면 돼. 개수가 큰 문자를 기준으로 해주면 돼. 거기서 이제 숫자 하나하나씩 대입해 가면서 문제 푸는 거야 그냥.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z에다가 1 넣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x 더하기 2y가 얼마가 돼야 돼? 7 그지? 두 번째 z에다가 2 넣고 생각하자. x 더하기 2y가 얼마? 6 뺄 거니까 4. 세 번째 z에다가 3을 넣게 되면 x 더하기 2y는 얼마? 1. 근데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에서 1이 되는 경우는 없다. 이거 두 가지만 조사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번엔 이제 여기다 y에다가 1을 넣어준단 말이야. y에다 1을 넣게 되면 x는 얼마가 나와? 5가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y에 2를 넣어도 되고 y에 3을 넣어줘도 된다고 그지? 3 넣게 되면 x는 1.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두 몇 가지? 3가지가 나오고 자 여기에서는 y에 1 넣게 되면 x는 2가 나오고 y에다가 2를 넣게 되면 x는 0이 되어버린다고. 이 경우 안 돼. 그지? 그래서 이거 한 가지밖에 안 나와. 한 가지. 그래서 따라서 모두 몇 가지? 4가지. 이해가죠? 여기는 안 어렵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집중 좀 잘 합시다. 중요한 내용이야. 자,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숫자인데,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자, 요놈은 책에 보면은 뭐, 메모할 때가 잘 없어. 메모할 때 잘 없으니까 연습장 하나 꺼내놓고 메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보도록 합시다.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여기다 쓸게. 자,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야. 조금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5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있고 1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있고 1000원짜리 두 장이라고 할까? 한 장, 뭐 두 장이라고 합시다. 두 장을 가지고 있고 500원짜리를 하나, 두 개 가지고 있어. 그 100원짜리를 3개 가지고 있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첫 번째 지불 방법을 보면, 그림 삐뚤삐뚤한데 좀 이해 좀 해주라. 이게 컴퓨터에다 바로 그리는 거라서 그림이 이쁘게 안 나와. 자, 지불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각 금액별로 단위별로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르다. 그리고 여러분은 뭘 해줘야 되냐면 빌린다라고 생각해야 돼. 세 사람에게서 각각 가서 너희들 빌리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세 사람에게 가서 돈을 빌린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니? 자, 그랬을 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꼭 빌려줄 필요는 없어. 안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치? 빌려주지
않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기억을 해주면 돼.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A라는 사람한테 가고 B라는 사람한테 가고 C라는 사람한테 가는데 A에게 가서 빌리려고 했더니 A가 선택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을까? 내가 2,000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도 안 주거나 한 장을 주거나 두 장을 주거나, 그지? 그래서 얘가 선택한 경우의 숫자가 세 가지가 돼요. 그러면 B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세 가지가 되겠지. 안 주거나 한 개 주거나 두 개 다 주거나. C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가 될 거야. 안 주거나 한 개 주거나 두 개 주거나 세 개 주거나. 그래서 모두 곱하면 4고 36이 됐네. 36이냐? 아니야. 빼기 1을 해줘야 돼. 자, 이 1은 뭐냐 하면 1은 뭐가 됐냐면 얘는 A, B, C 어느 한 사람도 돈을 안 준 경우야. 즉 빌리지 못한 케이스가 된단 말이야. A도 0을 선택을 했고 B도 0을 선택을 했고 C도 0을 선택한 경우야. 그래서 이 경우는 결국은 지불한 금액 또는 지불한 금액이라기보다는 지불한 것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불 방법을 물었으니까 돈을 주기는 해야 되는데 0원인 경우를 빼는 경우지. 0원이 되는 경우를 뺀 거야. 알겠지? 그래서 모두 몇 가지가 되냐 하면 얘는 4구 36에서 1을 뺐으니까 35가지 이렇게 해주면 돼. 알겠네? 지불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 안 주는 경우 포함을 해서 내가 선택 가능한 경우가 A에서는 3가지, B에서는 3가지, C에서는 4가지. 이것만 잘 생각해주면 돼. 자, 문제는 지불 금액이에요. 지불 금액. 자, 지불 금액은 뭐가 되냐면, 지불 금액은 이것만 기억을 하자. 상위 단위 금액이 있고, 하위 단위가 있어. 상위 단위가 있고, 하위 단위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위 단위로 상위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얘를 죄다 환전을 해주면 돼. 환전을 해서 계산해주면 돼. 무슨 얘기냐?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100원짜리로 이 100원짜리 3개 중에서 3개로 500원짜리 만들 수 있다 없다? 못 만들죠. 그럼 그대로 놔두는 거야. 500원짜리 100원짜리 바꾸면 안 돼. 500원짜리 2개를 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 1000원짜리를 몽땅 500원짜리로 바꾸어 줘야 돼. 그래서 500원짜리가 모두 4개가 더 있다라고 봐줘야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그래서 자, 1000원짜리 없는 걸로 봐주고 500원짜리가 4개, 5, 6개. 총 6개가 있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 자, 100원짜리는 3개가 있으니까 선택 가능한 경우는 4가지. 거기서 1을 빼자고. 알겠지? 7, 4, 28 빼기 1이니까 27. 지불 금액의 경우는 27가지가 나와. 이거는 일단 이해는 안 가더라도 일단 방법 먼저, 암기 먼저 해도 지불 방법은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불 금액을 우선 만들 수 있으면 바꾼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돼. 자, 요 내용 보고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뭐 문제도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뭐 보자. 자, 100원짜리. 자, 100원짜리 동전 2개. 그럼 한번 그려보자. 100원짜리 동전이 2개 있고, 100원짜리 동전 2개가 있고,
50원짜리 동전도 2개가 있어. 10원짜리 동전은 4개가 있어요. 똑같지 이거? 자, 지불 방법의 숫자는 어떻게 된다? 자, 1번 문제는 어떻게 된다? 선택 가능한 경우 3가지, 3가지, 그 다음에 5가지, 빼기 1, 45 마이너스 1, 44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한다? 자, 한번 보자. 10원짜리로 만들 수 있다 없다? 못 만들어. 그럼 그대로 놔두면 되고, 하지만 50원짜리 2개로 100원짜리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럼 100원짜리 싹 다 지워버리고 50원짜리가 4개가 더 있는 걸로 환전을 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선택 가능한 경우가 6개니까 7, 여기는 5 빼기 1 똑같아. 35 마이너스 1에서 34. 이해가지? 자,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야. 간단한 내용인데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모르면 어려운 문제가 된단 말이야.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두자. 자, 그 다음 자, 교란 순열하고 완전 순열이 있는데, 자, 요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또 다른 강좌로 잠깐 끊어서 조금 쉬었다가 또 계속 하도록 하자.